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우 교수입니다. 장애인 부모 인파워링이라고 하는 소중한 목표를 갖고 진행되는 이 교육 강좌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의 강의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가족과 부모라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볼 주제는 이제 하위 주제가 되겠죠. 장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좀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재 시인이 쓰신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제게 확 와닿는 시귀가 있습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정희재 시인의 이 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사느라고 살아내시느라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어떤 특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기초부터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장애 자녀와 함께 장애인 복지 실천의 동반자로서 또 장애 당사자인 여러분의 자녀들, 장애 자녀들도 비장애인과 전혀 다름없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이 내용들을 공유할 텐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애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장애 개념을 다 이해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정리정돈된 의미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와 사회복지 실천의 관련성, 또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장애를 갖고 사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사회복지 실천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특히 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1강이고요. 2강에서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과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통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끔 또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며부터 좀 보죠. 모든 장애인 복지 실천, 사실은 장애인 복지가 뭐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 제도로서의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이 바로 장애인 복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속에서 실제적으로 정책과 행정과 또 미시적인 실천이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 실천이죠. 이 장애인 복지 실천에는 장애인을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특수교육도 큰 틀에서는 장애인 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또 심리 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산 속에
장애인 돌봄 서비스, 재활 서비스, 또 심리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 특수교육 서비스 등등, 또 직업재활 서비스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복지 실천이라고 하면 장애 자녀들이 또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평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총칭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모든 장애인 복지 실천에는 그것이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그 중심에 사회복지적인 가치의 이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적인 가치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 사회복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적인 가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위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적인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거죠. 인권을 보장하는 것, 인권의 토대를 두는 것이 사회복지적인 가치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즉 인간을 권리적인 존재로서 대하고 인간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책들, 사회 서비스들이 다 사회복지적인 그 인권에 기초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적 가치의 첫 번째는 인권 존중, 인권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복지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 복지 실천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밑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환경이 장애인 당사자 친화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또 사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죠. 환경을 장애 친화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복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환경이 장애 친화적이 되도록 사회 환경을 그렇게 장애 친화적인 모습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밑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해 가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가 없으면 장애인 삶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장애인도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장해 가면 사회에 아주 정말 그 소중한 존재로서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 인정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명으로서의 풍성한 축복은 보장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장애인을 성장시키는 일은 모든 장애인의 본질적인 욕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의 전인적 역량이 일평생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내 자녀인 장애 당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장애인들이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을 이 땅에서 펼쳐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부모들도
사회복지사와 파트너가 되어서 장애 당사자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내야 될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런 소명적 사명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 치료재활사, 특수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런 역할에서 중요한 그 지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과 또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다 아울러서 이들 장애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 부모의 성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 실천은 상당히 좀 미흡한 실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지금까지 장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또 힘을 쏟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부모와의 협업, 이 부모님과의 좀 더 긴밀한 상호작용, 상호소통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이 성장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나 또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조금이라기보다는 많이 미흡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들은 사회복지사들을 포함한 휴먼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무언가 자꾸 해달라고 요청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이 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솔직히 사회복지사들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장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모님들의 어떤 인파워먼트를 또는 부모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좀 도모하기 위한 이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좀 개략적인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란 무엇입니까? 장애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하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라는 대상을 알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장애를 인간의 생물학적이며 신체적인 현상으로만 귀결시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장애인은 정말 그 동정적이고 자선적인 존재로 낙인 찍히기 쉬운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 사이에는 무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생각에 몰입되면, 즉 생물학적이고 또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열등한 존재로서 이렇게 어떤 잘못된 장애를 갖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그 장애가 중심에 있게 되고 그 장애가 인간으로서의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급부상되게끔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사라지고 장애만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최근의 장애 인식들은 이와 같은 장애의 원인 탐색에 대하여 사회 관습적인 문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죠.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장애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를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난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문화적인 관습으로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든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는 장애는 돌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강력하게 고정관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 결과적으로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도움이나 돌봄, 사회적 지원과 같은 동의어로 단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적응하기 위한 능력이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개발하고 삶의 모든 수준에서 자립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새로운 장애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정화된 기존의 장애 개념이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개발하고 적응하기 위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결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를 가진 개개인이 도움의 종류와 그 도움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들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에 뿌리 박힌 통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장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보고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기 보셨습니까?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또 어린 아기는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음의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각장애라는 현상을 어린 아기는 갖고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엄마 감사해요, 엄마 뛰어! 하면서 뛰는 아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어다니고 걸으면서 뛰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체장애라는 현상을 어린 아기, 갓난아기는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더구나 이해의 통로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인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떻게 보면 이해의 통로가 다른 것이죠. 지적 장애 현상을 어린아기는 갖고 태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폐성 장애와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원이 다른 현상이 어린아기 때 나타납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태어나죠. 다만 인생의 주기 가운데 그 장애라는 현상을 오랜 기간 갖고 고정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명명할 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장애 현상을 어느 순간 이제 다르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장애인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장애인이라고 명명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장애 현상을 갖고 사는 사람, 장애 현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장애 현상을 갖고 태어났다가 이제 성장하고 또 살아가면서 비장애 현상, 장애 현상으로 구분되어졌다가 이제 노년의 때가 되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 또 장애라는 현상을 하나둘씩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애는요, 하나의 현상이고 또 장애는 같은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나 여러 장애 영역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장애 영역 가운데서도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애는 개성입니다. 개성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장애라는 현상을 내가 어떻게 장애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꾸 억압을 받으니까 힘들고 열등감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장애 현상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면 장애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낙인을 찍거나 사회적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성이고 현상이고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비록 내가 누군가의 의존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립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호 의존성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누가 혼자서 다 살 수 있습니까?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그 장애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장애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환경을 장애 친화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장애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장애인 활동의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적인 가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는 것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장애 당사자와 또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 실제적인 행동화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강점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또 전환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고 강점을 강조하는 장애인 활동의 기본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실행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주체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협업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 가운데 실제적인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좀 살아가게끔 우리가 힘을 내어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장애인 복지 실천은 장애 시민들이 사회복지적인 가치에 합당한 인격과 삶을 소유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원이자 섬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부모님은 이것이 잘 되도록 끊임없이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사회복지사와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에게도 힘을 북돋아주고 지지해주는 좋은 지지체계가 되어주면 좋겠고 당연히 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지를 힘입어서 사회복지사와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에게는 장애인의 전인적 역량이 일평생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장애인의 전인적 역량의 성장은 전문가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 나아가 그들 가족들, 특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내 자녀의 미래,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내 자녀와 함께 잘 서비스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가지고 그 부모의 성장을 위한, 즉 발달장애인을 비롯해서 모든 장애인들과 또 모든 장애인들의 그 부모님들의 성장을 위한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복지 실천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고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소외의 문제들을 여전히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고 빈곤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인 어떤 차별과 멸시도 받게 되고 편견도 경험하게 되고 배제와 격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억압과 권리의 박탈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더 힘을 내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강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2강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장애인 부모의 어떤 특성이랄까요? 역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2강 때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